배당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매달 통장에 따박따박 월세처럼 현금이 들어오니까 시장이 흔들려도 마음이 든든하다는 거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현금 흐름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은 정말 큽니다. 하지만 우리는 냉정하게 숫자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 든든함이라는 감정 때문에 놓치고 있는 기회비용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에요. 미국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QQQ의 지난 10년 연평균 수익률은 약 19%였습니다. 반면 대표적인 배당 성장주인 슈드는 현재 배당률이 약 3.5%, 배당금을 하나도 쓰지 않고 재투자했다고 가정해도 지난 10년간 총 수익률이 약 11.5%에 불과합니다. 연에 약 7.5%의 차이가 나죠. 이게 1, 2년이면 큰 차이가 아닐지 모르지만 매년 19% 수익률과 11.5% 수익률, 각각 1억 원을 놓고 같은 수익률로 20년을 굴리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쪽은 32억 원이 되고 한쪽은 8.8억 원이 됩니다. 든든하다고 느껴지는 3.5%의 배당을 받기 위해서 어쩌면 여러분은 20억 원이 넘는 노후 자산을 포기하고 계신 걸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저 8.8억 원은 슈드의 배당 성장률까지 전부 다 더해진 금액이고 배당으로 발생하는 이자 소득세는 하나도 내지 않았다는 가정이라서 실제로는 저 금액보다 더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이렇게 배당에 집착하는 걸까요? 저는 그 이유를 돈의 성질에서 찾았습니다. 우리가 매달 열심히 일해서 받는 월급은 줄어드는 돈입니다. 내가 노동을 멈추는 순간 사라지는 돈, 즉 시간과 맞바꾼 돈이죠. 반면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꾸는 경제적 자유는 안 줄어드는 돈, 즉 써도 줄어들지 않는 돈의 세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배당 투자는 이 안 줄어드는 돈을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내가 이미 자산가이고 원하는 목표 금액을 달성했다면 저는 배당주를 추천드리겠지만 진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주가가 덜 오르는 종목에서 받는 배당을 받는 게 아니라 가장 성장성이 높은 미국 성장주에 투자하면서 그 수익을 배당처럼 뽑았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나면 수익률만 보시고 세금과 건강보험료는 계산에 넣지 않으시더라고요. 일반 계좌에서 배당주를 모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배당을 받을 때마다 15.4%의 세금을 뗍니다. 그런데 배당금이 연 2천만 원을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배당뿐만 아니라 다른 이자소득과 합쳐져서 내가 내고 있는 종합소득세 세율로 세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건강보험료 재산점수도 올라가죠.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되는 순간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지역가입자로서 재산과 소득에 비례한 건강보험료까지 인상됩니다. 실제로 제가 만나본 병원 원장님은 종합소득세 세율이 45% 구간에 계신데 배당소득에 대해서 45%의 세금이 부과되고 이 구간이라면 지방세도 4.5%가 나오는데 거기다가 건강보험료까지 내야 되니까 실제로 번 돈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합법적으로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해결책은 성장주 수익률로 미래의 배당처럼 받으면서 세금까지 아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들었지만 에이 그거는 주린이들이나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아직까지 가입 안 하셨던 바로 연금저축펀드 계좌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요. 연금저축펀드는 해외 주식을 못 담지 않나요? 맞습니다. 미국에 상장된 QQQ나 슈드 같은 ETF를 직접 살 수는 없어요. 하지만 국내 증시에 상장된 해외 지수 ETF, 예를 들어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이나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같은 상품을 담으면 됩니다. 이런 상품들은 운용 보수나 세제 혜택 면에서 오히려 유리한 점이 많아요. 실제로 QQQ를 직접 투자하게 되었을 시에 매년 250만 원 한도까지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지만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매도시 양도소득세 22%를 내야 됩니다. 하지만 연금저축펀드에서 투자하는 경우 매년 600만 원 한도까지 16.5% 혹은 13.2%만큼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을 줍니다. 그리고 연금 개시 후에는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하지 않으면 3.3에서 5.5% 연금소득세를 분리과세로 내게 되니까 이러면 금융소득에 잡히지도 않고 당연히 건강보험료도 올라가지 않아요.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죠. 연금저축펀드는 연간 납입 한도가 1,8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어서 당장 1억 원이라는 목돈을 한꺼번에 넣고 싶어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ISA를 같이 활용해야 돼요. 제 채널에 ISA 연금저축펀드 IRP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세 계좌의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 중간에 내가 이 돈을 뺄 수도 있다고 생각되시면 ISA 계좌부터 활용하시고 난 이 정도 여유는 돼서 괜찮다고 생각이 되시면 연금저축펀드 먼저 납입을 하시면서 ISA에도 펀드를 같이 담으세요. ISA는 연간 2천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최대 5년차까지 납입 한도가 늘어나서 최대로 담을 수 있는 금액은 1억 원이에요. QQQ 투자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나스닥 100 ETF를 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ISA 만기가 되면 이 자금을 연금저축펀드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ISA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으로 이전하면 전환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 한도까지 추가로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이게 기존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랑 별도로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기존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600만 원에 이 300만 원까지 더해지게 되면 한 해에 최대 9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IRP까지 활용하면 1200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ISA를 징검다리 삼아서 자산을 연금저축펀드로 옮기면 한도 제한을 극복하면서 목돈을 빠르게 절세계좌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줄어드는 돈과 안 줄어드는
줄어드는 돈. 줄어드는 돈은 내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이고 안 줄어드는 돈은 자산에서 나오는 돈이죠. 요즘은 이런 지식이 일반화되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배당 투자에 관심이 많으신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자산가가 아니라면 이 배당 투자는 저는 개인적으로 비추천드립니다. 일반인이 높은 수익률과 함께 미래의 현금 흐름까지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연금 계좌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땀 흘려서 열심히 번 돈을 어떻게 지킬지 설계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나도 모르게 국가와 시장의 비용을 지불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배당주가 주는 당장의 달콤한 현금 흐름도 좋지만 20년 뒤, 30년 뒤에 내 주머니에 실제로 남을 순자산과 세후에 남게 되는 현금을 한번 계산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연금 계좌에서 자산을 굴리는 것이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은퇴 전략입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당장의 은퇴 시기가 되셨는데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서 나는 20년 뒤, 30년 뒤가 아니라 나는 목돈을 묻어둘 곳, 지금 당장 현금 흐름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배당 투자를 하시거나 혹은 제 채널에 업로드한 달러 연금 같은 상품이 도움 되실 테지만 내가 아직까지 이 자산을 더 키워야 되고 은퇴까지 시간이 남았다 하시는 분들은 꼭 연금 계좌로 나스닥이나 S&P 500 등 미국 지수에 투자되는 ETF로 자산을 증식시키면서 세금 혜택도 챙기면서 노후를 대비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귀찮다고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 치밀하고 꼼꼼하게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